안녕하세요. 네, 저 오지레이서 유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바시 역사상 아마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반갑네요. 이런 데 다 만나네. 저는 사막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본 사막은 다양합니다. 그중에 제일 더웠을 때가 영상 58도 사하라 사막. 별로 안 더워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가장 추웠을 때가 북극 아래쪽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에서 영하 40도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거 사막이에요. 사막이건 뭐 극지건요, 덥건 춥건 간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을 얼만큼 잘 먹냐가 끝까지 그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사막에서요, 물은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마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은요, 목마르기 전에 사전에 한 모금, 두 모금 미리미리 마셔둬야지 사람이 죽지가 않습니다. 탈진대에 가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게 진정한 사막입니다. 사막이 그렇다고 해서 무섭고 겁나고 황량하고 힘든 곳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막에도요, 나름 낭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하늘에 별과 은하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밀키웨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낭만적이고요. 그 별과 은하수를 만난 그 순간 정말 이 세상 같지가 않은 행복함이 쫙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그런 거대한 자연 속에 있다가 한국에 오잖아요. 도시로 오면 답답합니다. 진짜 사막은 사하라가 아니고요, 고비 사막이 아니고 진짜 사막은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막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발짝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물 한 모금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 정말 싫어하고요, 손끝에 물 묻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꽃미나 미소년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망가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리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좀 젊어 보이는 편이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같은 운동을 해도 상대적으로 젊어 보입니다. 저는 원래 건축 설계를 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건설 회사를 다니다가 아프리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TV를 보다가 TV 안에서 사막을 막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몇 년 후에 2002년도에 사하라 사막을 직접 가게 됐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없었고 가본 사람도 없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제가 찾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런 게 없을까? 에라 모르겠다. 홈페이지 만들어 버리자. 정보를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하나 둘씩 개척해 나가고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달리기, 새로운 문화를 전파를 한 거죠. 그게 지금의 트레일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레일 러닝. 영어예요, 영어. 이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을 할까? 근데 결국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트레일 러닝이라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 시장과 문화를 제가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고 만들고 퍼뜨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진정한 오지는 어딜까요? 제가 말하는 이곳이 진정한 오지이고 사막일까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있어서 그 오지와 사막,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 물 한 모금은 어떻게 잘 마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곳을 벗어나는 물 한 모금은 달리기가 되더라고요. 오늘 좀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요 정말 달리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인 달리기 붐에 힘입어 지금 한국도 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어느 날부턴가 막 달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나요? 보이죠? 그리고 TV를 보시면요 언젠가부터 그 모델들이 막 달립니다. 산을 뛰고 초원을 뛰고. 보셨나요 혹시? 그게 트레일 러닝이에요. 제가 하는 사막 뛰고 산 뛰고 들 뛰고 뭐 포장길 뛰는, 포장길을 벗어난 비포장길을 뛰는 모든 것들을 트레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레일 러닝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혼밥 쪽 많잖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결혼 포기한 사람도 많죠. 내 인생이 무슨 결혼이야, 집 따위 없어, 집 포기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니까 약간의 돈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점을 넘어갑니다. 딱 맞물려서 지금 러닝과 트레일 러닝, 그게 붐으로 쭉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트레일 러닝도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아주 미약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대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팀이나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야, 우리도 국제적으로 번듯한 대회 하나 만들어보자. 제가 2009년도부터 트레일 러닝을 대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장이 안 돼가지고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뭉치니까 2015년도에 진짜 대회를 만들게 됩니다. 코리아 OCK라는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입니다. 동두천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저희가 1000명 이상을 끌어모으는 거대한 국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 사람이요 30%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300명 이상이 외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요 이제는 코리아 OCK라는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아시아의 동급 대회 중에서는 탑 레벨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150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앞장서 저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거리들을 시도를 하고요. 러닝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면요. 코리아 OCK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입니다. 전 세계 상위 랭커들이 이 코리아 OCK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록은요 기존에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로 멋진 대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든 거는 저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우리도 전 세계에 떳떳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네. 광화문을 달리고요, 북총을 달리고, 성곽도 달리고요. 혹시 서울 둘레길이라고 아세요? 저희는 서울 둘레길에 제가 엉뚱한 짓을 해봤어요.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서울 둘레길 160km에 엄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회가 아닌 행사, 이름도 있습니다. 저걸 해석하자면 아주 슬픈 크리스마스 서울 트레일 160km.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달렸어요. 밤 12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할까? 워낙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서울 둘레길 달립니다. 모이세요. 왔게요, 안 왔게요? 9명이 모였습니다. 9명. 그 추운데.
영하 15도, 20도 되는 그 추운데 칼바람 맞으면서 화장실에 쪽잠자면서 9명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3명이 완주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몇 시간 걸릴까 했는데 제한 시간을 따져봤는데 한 40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완주했는데 빠른 사람이 36시간, 저는 39시간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야, 또 해보자. 여름에 했습니다. 몇 명이 할게요? 정말 더울 때 했어요. 예? 30명이 왔어요. 그리고 또 3명이 완주했습니다. 39시간 걸려서. 전 서울 둘레길을 달리면서요, 야, 이렇게 멋진 길이 또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도시를 끼고 160km 코스 있는 곳이 없어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만든 둘레길에서 비교했을 때 서울 둘레길 같이 그런 인프라를 갖춘 곳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 둘레길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요, 아시아 3대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하는 게 꿈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은 서울시 관계자가 있으시다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50K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맨 마지막 주자입니다. 1번 아줌마예요. 제한 시간 한 10분 남겨 들어왔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포기한다는 거 제가 억지로 막 떠밀어 가지고 뛰게 해서 완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막 뛰어올 때 스태프들이 같이 뛰어왔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타나니까 한 명, 두 명씩 집에 가려는 사람, 정리하던 사람, 꼬린 게이트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선수보다 더 즐거워해요. 저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2년 사하라에 가가지고 저런 얼굴들을 봤어요. 저런 얼굴들을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저런 얼굴들을 꼭 만들자, 우리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저 얼굴을 보니까 야, 내가 이러려고 했구나, 그 맛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가지고 저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걸 듣고 삽니다. 커서 뭐가 될래?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요, 어릴 때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듣는 질문이자 그 다음에 하는 또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직업으로 하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취미는 취미예요. 그게 직업이 되면요, 현실의 악몽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즐거운 면도 있지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꿈파리들 제일 싫어합니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특출나게 잘해가지고 모든 걸 갖는 거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사기라고 봐요. 10명 중에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말도 안 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무한 도전의 의식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사회를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진정으로 뭐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릴 수만 있다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달리는 거고요, 또 여태까지 살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달려보십시오. 달리면 행복해지고 인생이 변합니다. 고맙습니다.